오늘은 최동력 기자님과 함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한 현재의 주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블루미저 최승명입니다. 네, 셀프 소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블록미디어에서 이제 CSO와 기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최동력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 반갑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2017 년부터 이제 암호화폐 부분에서 개인 투자를 꾸준히 해 왔고 이제 이 업계로 옮겨서 일을 한 지는 이제 한 3년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한 몇 주 전만 해도요, 비트코인 가격이 한 고점에서 25% 정도 하락했다가 지금은 이제 한 66,000, 67,0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 현재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이제 70K 중반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졌을 때는 이제 50K 막 이렇게 늘어가고 해서 아마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걱정을 하시기도 했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자체는 저희 이제 업계 쪽에서는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가져온 차트가 하나 있는데 이제 7월 15 일부터 21 일까지 업비트 국내 거래소죠. 여기 올라간 이제 암호화폐 관련 가격을 보여주는 디지털 자산 지수라는 것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업비트 상장 암호화폐들이 이제 평균 10% 정도 상승하는 와중 이제 코스닥 한국 주식 지수죠. 나스닥 이렇게 둘은 각각 약 2.3% 그리고 4.0%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게 암호화폐가 주식시장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분석이 조금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움직였느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최근 상승세가 그동안 일부 기술주들, 특히 올해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굉장히 랠리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죠. 이런 대형 기술주들에 쏠려 있었던 투자 심리가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 그리고 암호화폐와 같은 신규 자산, 대체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각에서는 이번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의 조정이 이제 마지막 조정이고 뭐 "대불장, 뭐 상승장의 시작이다."라고 기대하는 발언들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기존과 같은 이제 대규모 조정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암호화폐 이제 상승 하락 그런 것도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오, 옛날에는 막 50% 떨어지고 70% 떨어지고 그랬네라고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25%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지는데 그치고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기존과 같은 대규모 조정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고 이는 많은 돈이 들어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수록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음.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성원과 비중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 현물 ETF 승인 올해 초에 나면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 못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이더리움 현물 ETF도 결국 승인이 나면서 이더리움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23 일이죠. 이런 뉴스가 하나 있어서 제가 하나 가져오기도 했는데 이제 나스닥 QQQ라고 이제 나스닥 상위 100개 종목을 추종하는 미국의 ETF가 있습니다. 음. 이 ETF보다 비트코인 ETF 거래량이 높았다라는 음. 소식이 굉장히 뉴스가 되기도 했었어요. 음. 이처럼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어떻게 보면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자산이야? 아니야?'라는 것 자체가 의문이 들 수도 있고 문제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미 나스닥 지수보다 거래가 많이 되는 자산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음. 많은 사람들이 이 투자를 할 수 있고 실제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고 이는 조정 가능성은 낮추면서 상승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는 뉴스인 거죠. 와, 이거 엄청나네요. 나스닥 QQQ 투자하시는 분들 한국에서도 엄청 네, 많은데요. 그렇죠. 큐큐큐 어. 이야기만 하셔도 아마 많이 아시고 이거 그럼요. 큐큐큐 투자한다 하시는 분 많을 텐데 와. 그것보다 비트코인 유량이 많았다라는 뉴스였었습니다. 그 두 배 레버리지 상품도 아니고 한 배짜리네요. 그렇습니다.
야 그렇구나. 그 혹시 막 비트코인 ETF 이렇게 많이 거래량이 높은데 이게 또 막 순식간에 사라지고 막 그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뭐 그럴 가능성 자체가 높냐 낮냐를 사실 음. 판단할 때 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나마 제일 가까운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집단들이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의견을 바꾸는 순간 모든 자산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네. 떨어질 수도 있고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하겠죠. 하지만 이 ETF와 같은 상품이 거래가 된다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들만 가지고 있었죠. 지금은 일반 주식 투자자들도 일반 저런 주식 거래 플랫폼 쓰시는 분들도 투자를 네. 해 가고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 투자자 자체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 자체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기반이 조금 더 다양화되고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와 이게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뭐 증권사들이나 전통적인 금융기관들한테는 굉장한 수익 모델이겠네요. 굉장한 수익 모델이고 이 음. 자산 살 만해요. 우리 것도 사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야 그러면은 막 계속해서 막 비트코인 관련된 뭐 솔라나 ETF도 그렇고 뭐 어젠가 보니까 비트코인하고 이더하고 솔라나 이렇게 세 개를 모아 가지고 또 ETF 같은 거 출시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네. 그렇죠. 그런 게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제한이 들어오겠네요. 네네. 지금은 이제 한계 자산에 대해서 ETF가 출시되는 정도로 그치고 있지만 이제 음. 조금 지나면 뭐 AI 섹터 암호화폐 펀드 뭐 아. 안전 암호화폐 펀드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펀드도 다양화되고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 흐름도 조금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네. 또 그렇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게 가격이 1억을 뚫지 못하고 그 한 4 개월 정도 이렇게 횡보 또는 하락을 지금 겪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이슈로 급등을 하긴 했지만 또 7만 그 6만 막 7천 8천 까지 갔다가 또 맞고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아 이거 별로 이렇게 힘이 없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님께 여쭙고 싶은 질문은 가격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싶은데 연말에 좀 가격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네. 말씀처럼 이제 1억 이런 가치도 중요하지만 저는 조금 더 많이 보는 지표 중 하나가 이제 달러 기준 가격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몇만 달러 뜨는다, 몇만 달러 뜨는다 이런 것들이 이게 사람들이 심리적 저항선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6만 달러에 샀으면 6만 9천 정도면 약간 팔고 싶어지지 않을까? 7만 달러 과연 뜰 수 있을까? 불안해지니까 팔지 않을까? 이런 건데 올해까지는 저는 이제 한 10만 달러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가 대비 약 40% 정도 상승한 가격인 건데요. 비트코인이 과거 같은 경우에 이제 반감기가 지나면서 이제 상승 랠리를 계속해서 했었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반감기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조금 조정을 받고 다시 조금씩 회복을 해 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투자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재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호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미국 경기에서도 "달러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국 인플레이션 올해 계속 줄어들 것이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 둔화되지 않고 있죠.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이렇다면 연준이 정치적 압박을 계속해서 얻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달러의 지배력은 계속해서 약해지는 겁니다. 달러의 지배력이 약해진다라는 것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화폐의 대체 자산 가능성을 가진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음. 저는 비트코인이 올해 마지막까지 갔을 때 '가장 실적이 좋은 자산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전체 수량이 제한돼 있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수요가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의 등장과 함께 그 어느 수단보다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높아지는 거시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이제 금리 인하라는 내러티브가 함께 더해지면서 상승세를 이끌어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이제 바이든이 이제 지금은 이제 하차한 거죠.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해리스가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런 이슈는 그 예상 조심스럽게 해 주신 1 0 달러 거기에 좀 변화를 주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에는 지금까지로는 굉장히 호재로 적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최근에 친화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상에 남은 비트코인 전부를 미국에서 채굴해야 된다. 어 그리고 "비트코인 최대한 많이 모아라."라고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네. 심지어 다음 달에 예정된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실제 그 행사에 와서 자기가 "발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자체를 이 시장이 굉장히 호재로 이미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요. 당선이 될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 굉장히 긍정적이고 상승세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는 조금 아쉬운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 그 미국 대선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이 과연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표명해 가는지를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4차 반감기 사이클인데요. 혹시 기자님께서는 언제까지 좀 가격이 상승하고, 지난 사이클들을 보면은 최고 상승을 했다가 이제 거의 뭐 반토막 이상 이렇게 깎이는 또 네네. 하락기를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쯤 이 반감기가 종료될까 궁금하거든요. 음.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반감기가 이끈 사이클 자체는 저는 음 금리 인하 랠리가 종료되는 시점 정도가 아마 '이번 상승 랠리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올해 그리고 최근 투자 시장을 이끄는 굉장히 큰 내러티브 두 개가 있죠. 그중 하나는 바로 AI에 기반한 기술 혁명, 그리고 음. 다른 하나는 금리 인하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입니다. 비트코인 이 두 개의 큰 내러티브 중에 금리 인하와 굉장히 같은 흐름을 타고 있죠. 자산의 이야기, 사람들이 이 자산을 봤을 때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비트코인은 금리가 인하되면 굉장히 수요가 높아지고 굉장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자산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연준이 발표한 이제 점도표인 건데요. 각 연도에 이 금리를 어느 정도로 조정해 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트인 겁니다. 보시면은 한 2년 정도는 계속해서 저 점들이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 어 있으시죠? 네. 2024년 말에는 지금보다 한 단계에서 두 단계 정도 내려간 금리가 예상된다라고 하고 있고 2025 년에는 한 4.1%, 음. 2026 년에는 한 3.1%의 금리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온 한 2년 동안은 그래도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낮춰갈 것이고 금리가 낮춰진다면 투자 시장에 대한 허들은 낮아지겠죠. '내가 은행에 넣었을 때 돈을 적게 주는데 그러면 이거 차라리 그냥 주식 투자해 볼까? 코인 투자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자산, 새로운 자금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고 가격도 급박하게 올라가진 않더라도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 반감기가 끝나고 나서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네. 저는 그 바닥이 단단해진 것은 음.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이걸 들고 있는 거죠. 음.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도 그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공급은 그 어느 순간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가격이 오르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내 돈을 넣어야 되죠. 음. 5년 전에, 10년 전에 비트코인 보유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때는 비트코인 이거 뭐야? 재밌다. 한번 사 볼까?' 하는 사람들, 혹은 진짜로 막 블랙마켓에서 내가 뭐 나쁜 거 팔고 나쁜 거 사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들고 있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보유자들은 어떤가요? 우리와 같은 개인들부터 여러분들과 같은 '비트코인 투자 한번 해 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부터 미국 최고의 금융기관과 같은 어. 블랙록을 필두로 한 수많은 금융기관들, 어. 심지어 국가들까지 이 비트코인을 보유해 가고 있는 겁니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보유해 가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각각의 이유로 자신이 팔고 사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이런 음. 사이클처럼 '급락할 가능성 또한 적다.'라고 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와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이것도 새로운 뷰인데요. 네네. 그 과거에 금 ETF랑 비교를 하고 싶은데 많이들 이제 디지털 골드라고 해서 네네. 비트코인의 내러티브를 금하고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 금 ETF도 그 통과되고 나서 5년 이상 꾸준히 우상향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모습처럼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비트코인의 내러티브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 굉장히 크죠. 음. 우리가 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왜 이걸 사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사는 사람들은 왜 살까? 금을 사는 사람은 왜 살까? 이 보유자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고 과거 금 ETF를 샀던 사람들의 '왜 샀을까.'를 고민해 보고 지금 사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사람들이 왜 살까.'를 고민해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알 수 있겠죠. 당시에 이제 금 ETF 사신 분들은 아마 '금 이거 안전자산이잖아.'라고 생각을 해서 샀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옛날에도 대한민국에서도 심지어 옛날에 막 "우리 집에 내가 금송아지 하나 갖다 놓으면 마음이 편하다."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실물 금을 들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비율을 주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거 나중에 금송아지 다시 나중에 "금은방 가서 판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음. 절대 우리가 샀던 가격 받을 수가 없죠. 게다가 이거 막 뭐 "기스라도 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야 여기 기스 있는데요. 이거 이 가격에 못 드립니다." 거기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금 ETF는 우리가 그런 걱정이 아예 없죠. 네. '이거 집에 도둑 들어서 금송아지 훔쳐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고 금은강 가서 '아 이거 괜히 꼬투리 잡혀서 재간 못 받으면 어떡하나.' 할 생각도 없고 그냥 내가 시스템상에서 금이라는 안전자산을 사고 팔고 할 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 금이라는 자산을 '아 나 이거 한번 사 보고 싶은데 안전자산 가지고 싶은데 내가 이거 불편한 게 너무 많아서 살 수가 없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너무나도 쉽게 살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상향 차트를 그릴 수 있었던 거죠. 저는 비트코인도 내러티브 상으로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세력의 예를 들면 뭐 금융 정책들 혹은 경제 이슈들, 지정학적 이슈들에 영향이 적은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자산이 안전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시민분들이 만약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 음. 보세요. 그 부동산의 가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쵸. 아마 존재하지 않는 자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네. 하지만 그들이 만약에 금덩어리 하나를 들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 금덩어리 내가 잘 지키고만 있으면 이거 내가 미국을 가도 한국을 가도 심지어 러시아를 가도 '아 이거로 그래도 뭔가 사서 나의 자산으로 바꿀 수는 있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들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 비트코인 여기 비트코인을 안 믿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 근데 제가 가진 게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이거 1억 원짜리 비트코인인데 당신이 가진 그 8천만 원짜리 자산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거 드릴게요."라고 하면 과연 이거 안 바꾸실까요? 바꿀 아마 사람 있을 것 바꾸실 같아요. 겁니다. 예 맞아요. 이미 비트코인은 하나의 자산으로서의 역할, 교환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이 세상 속에서 할 수 음. 있게 된 거죠. 아 근데 금은 내가 들고 다니면서 무섭겠죠. '내가 이거 군인들이 막 갑자기 부시 그렇죠. 검문하는데 금 뺏기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지만 비트코인은 내가 거래소에 넣어 놓지 않고 개인 지갑에 넣어 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단어만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단어만 내가 어디 써 놨으면 언제든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자산입니다. 이미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고 이걸 가지고 싶은 사람들은 점점 더 이걸 쉽게 가질 수 있게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음. 과거 금이 보여줬던 모습처럼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또 재밌는 뉴스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 비트코인이 향후에 미국 정부의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전략적 자산이라는 게 금도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금도 들어가는 거죠. 와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까지 들어간다는 거는 거의 같은 레벨이라는 뭐 그런 거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더 의미 부여를 하면. 네 맞습니다. 와 그렇구나. 그러네요.